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구청장을 두 차례 지내시고 21대 국회에 또 입성을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기 2566년 이민년을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족 행복과 평안히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원행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신년에 말씀하신 대로 불의와 화장의 정신으로 올 한 해 정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정청래 의원의 말실수 때문에 민주당이 곤혹을 좀 치렀습니다. 지도부 참여와 또 입법, 대선 후보의 공약까지 이제 대책을 좀 내놨는데요. 그동안의 소회와 또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일면적이고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잘못된 발언을 한 셈이죠. 그리고 그 뒤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거듭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진심을 좀 전달하자, 이런 이제 반성이 있었고요. 이 차제에 정말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 내에서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이 되고 쭉 살펴보니까 국가가 정말 진지한 그런 이제 정책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정말 절실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입법 활동에 대해서 또 입법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규제에서 지원으로 이게 방점을 두셨는데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립공원만 하더라도 전체 국립공원 중에 32% 가까이가 개인 땅이고 그중에 거의 10% 가까운 땅이 사찰 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나 뭐 MOU 체결이라든지 또 최소한의 양해라든지 또 비전을 좀 같이 세운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사실은 지금까지 국가가 일방적인 행정을 해왔고요. 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원도 사실은 이제 미래의 큰 틀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세워서 함께 민족 문화도 발전시키면서 시민들의 향유권도 확보를 하고 동시에 이 사찰림을 비롯해서 국가의 공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최근에 여러 이제 기여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시대적인 어떤 기여도 함께 해나가는 파트너십 구축이 저는 뭐 가장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결해야 될 긴급한 과제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시대에 가장 사실은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협조해온 불교계가 문화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또 이 사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런 문화재와 관련한 그런 보존 정책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예산 이런 게 이제 상당폭 좀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이제 2월 국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챙길 텐데요. 특별히 꼭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그런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 꼭 2월 달에 그 법을 통과시킬 거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의원님께서 정치가 적성에 맞다 이렇게 밝히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이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운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제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으로 일할 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치는 출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성북구청장을 제가 2010년도에 당선이 되는데, 그때 이제 출마해서 정치의 일선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그런 억울함이나 희망이나 열망이나 이런 걸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정치고, 그걸 책임지는 게 바로 정치적인 책임이고, 우리는 지금 힘의 정치 그리고 권력의 정치만을 보통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말의 정치, 약속의 정치, 그리고 마음의 정치, 저는 그런 정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화쟁의 정치, 이것이 필요한 것이네요. 또 의원님께서는 정각회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 정치, 화쟁의 정치를 위해서는 좀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 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정치가 있기 때문이고, 정치를 통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의사가 합쳐지고,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정치는 출발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와 다른 정당의 사람들과 대화, 그리고 토론, 그리고 적어도 약속, 그리고 실천, 뭐 이런 이제 활동이 저는 지금 정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원행 총무원장께서 말씀하신 불의와 화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이 40%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앞으로의 좀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마지막 중도층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깔딱고개 바로 앞에 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지금부터 10년간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느냐 안착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도력, 지도자 지금 실험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검증된 유능한 그런 조타수 선장이 꼭 필요한 저는 시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일 잘하고 유능하고 결단력 있고 준비되어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저는 국민들에게 결국 신뢰를 받고 선택받을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호소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에 어떤 다짐이 있으시다면 각오와 함께 정리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는 20대 동물국회로 국민들에게 비난받던 국회를 딛고 만들어진 그야말로 촛불국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염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화쟁, 그리고 화이부동,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다른 정당들의 의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서 정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쟁의 한국 정치를 위해서 또 불자 의원으로서 많은 역할 저희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